네, 6.4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 현장을 누비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저희 YTN에서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에게 직접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여야 의원을 각각 한 분씩 어제와 오늘 차례대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도 지나고 여러 군데 다니셨을 것 같은데 민심을 두루 살피셨죠? 바쁘시죠?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상인들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600만 자영업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월 100만 원 수입이 예. 안 되는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대학생들이 올 설에도 고향에도 못 가고 도서관 가서 취업 준비한다는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전세값은 폭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줄여가거나 어디 먼 데로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경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6년째 계속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국민 10명 중 9명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경제 수치를 얘기하시고 경제 전문가답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출마 선언을 하셨죠. 저희들이 출마 선언할 당시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를 파탄시킨 무능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재정 파탄에서 구하고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만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륜과 지혜를 갖춘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민생 경제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네. 이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경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초일류 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늘 1, 2등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에서도 또 금액에서도 가장 가난한 경기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 도정 8년 만에 1년에 18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6만 개밖에 안 늘어나고 그리고 재정은 1조 5천억의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연간 예산 약 15조의 10%에 달하는 건데 경상비니까 도지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정경비나 인건비가 한 12, 3조 되니까 한 2, 3조 정도를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중에 절반이 넘게 예산 펑크가 나버리니까 경기도가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식물 경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준비된 경제도지사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공직생활, 정치생활을 통해서 닦은 이런 모든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를 구해서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라는 신념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보면은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 계시고 원혜영 의원 계시고 그다음 김창호 분당갑 지역위원장 3파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만 봐도 3파전인데요. 김 의원님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요? 내세에서는 강점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경제 위기에 처한 경기도를 구할 준비된 경제 전문가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도시, 농촌, 대한민국의 정확하게 4분의 1이죠. 그런 도시, 농촌 갈등도 많습니다. 남북 간의 격차라든가 접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경기도로 만들어내려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장차관과 정치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관되게 중도 개혁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도표에 있는 표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본선 경쟁.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당 후보들 중에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평가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는 그렇고요. 여당 후보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김문수 지사가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여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병국 의원, 원유철 의원, 김영선 의원 다 중진들이란 말이죠. 출마를 이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남경필 의원 차출론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한 것이 12년 전입니다. 그때 임창열 지사가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짧은 기간 1, 2주밖에 선거운동 못했는데도 임창열 지사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됐거든요. 그것은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IMF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가. 그런 도민들이 판단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번에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김문수 지사 지지율이 높고 한 것은 경기도가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도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선거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 당연히 아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구할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 이것을 지금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야권 연대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른바 빅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경기도지사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빅딜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거는 좀 경기도민이 서울시장도 뽑고 경기도지사도 뽑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권자, 정치 수요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정치 공급자들끼리 이렇게 공학적으로 조정해버린다. 이게 과연 유권자를 공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공감 못 받는다는 반증이 지난 4년 전에 저하고 유시민 후보 간의 그런 형태의 단일화는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다고 박수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가 유시민 후보를 도왔는데 결국 유시민 후보가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얻은 표도 못 얻어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런 형식의 단일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지금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치 공학적 그 연대나 그런 거는 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권 전체의 판을 키우는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안철수 신당은 지금 아직 창당도 안 했는데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겠다. 최우선 정책을 내세우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공약은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제 경기도는 그 일자리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강한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 중에서 한 3만여 개의 기업이 중국에도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기술력 격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를 최첨단 인류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기업들을 세계 각국에서 유치해서 R&D 융복합 메카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래야만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래야 강한 복지, 강한 문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남부와 북부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북부 지역의 도민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보호 지역이다, 또 상수도 보호 지역이다 이런 많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면적은 42%, 인구도 한 17, 18% 되는데 소득이나 모든 것이 크게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찬성하면서 그런 분도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준비해 나가되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라도 남북 그 경기도 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 예를 들면 DMZ 세계 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쌍둥이 공단을 개성공단의 물류와 부품을 지원하는 쌍둥이 공단을 경기도 북부에 만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정책을 가지고 남북 격차를 좁혀 나가면서 그러면서 분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3파전이니까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경제 전문가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